자,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나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무슨 물과 무슨 물이에요? 탈 수 있는 물질과 탈 수 없는 물질. 자, 사람의 몸. 자, 죽은 생명체를 태워보면 항상 재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치? 자, 연소되지 않는 물질. 그치? 연소를 두고 연소되지 않는 물질, 연소되는 물질, 연소되지 않는 물질, 무슨 물? 무기물. 연소되는 물질, 무슨 물? 유기물. 사실은 연소되는 이 물질 때문에 누가 발생합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근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저 유기물 안에 들어있는 누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탄소 원소 때문이라고 했어요. 탄소 원소를 근간으로 다양한 물질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무슨 화합물? 탄소 화합물이 사실 유기물을 대체하기로 한 또 다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체는 크게 연소되는 물질과 연소되지 않는 물질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무슨 비로 들어갈 거예요? 질량 비로 들어갈 거예요. 무슨 비로 들어갑니까? 질량 비. 자, 우리 몸에 제일 많은 물질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물. 맞죠? 일단 물질이야. 원소라고 하면 산소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요. 자, 누구로 들어갑니까? 물질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몸에 제일 많은 물질 누굽니까? 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여야 돼? 두 번째로 많아야 되는 물질. 우리 박 PD 대답해보세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두 번째로 많아야 되는 거 뭐 있어? 니네 어떤 물질이 내 몸에서 제일 많았으면 좋겠어?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이지. 그치. 선생님 지금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지방이라서 굉장히 고민이에요 지금. 자, 누굽니까? 단백질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단백질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은 게 지방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부터 용어를 지질이라고 하셔야 돼요. 내 몸에 기름진 모든 성분을 뭐라고 해요? 지질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진 모든 성분 중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중성지방.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부 밑에 저장하는 중성지방. 두 번째, 이번 고1에 올라와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도 기름성 물질이고요. 스테로이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 스테로이드도 무엇이에요? 얘들아? 기름진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호르몬이 기름진 성분으로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성호르몬을 약간 교란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피부과에 가면 스테로이드 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무기염류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누구라는 물질이 있어요? 무기염류. 그치? 자, 이 물질들이 여러분들이 봤던 칼슘, 철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자, 핵산.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거죠. 우리 세포의 핵의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핵이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원자의 핵이 아니라 세포의 핵입니다. 이 핵 안에 누구 들어있어야 돼요? 핵 안에 누구 들어있어야 돼요? 세포의 핵 안에. DNA. 그렇죠. 유전물질 들어있어요. 그죠? 그거 없이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내가 새로 복제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유전물질 안 들어있으면 생명체의 역할을 거의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죠. 그래서 DNA, RNA 같은 물질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몸에 가장 적게 들어있는 물질이 누굽니까?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새끼 중 제일 많이 먹는 게 누구예요? 우리 몸에서 새끼 중 제일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죠. 사실 선생님은 정말 하루에 7끼를 먹으면서 그 7끼가 모두 탄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름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내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왜요? 에너지원으로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제일 좋아하는 에너지원도 누구예요, 얘들아?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물의 화학식을 써볼게. 물의 화학식이 뭐지? H2O죠. 그치? 그런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탄소, 수소, 산소 누굽니까? 질소예요. 지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탄소, 수소 누구야? 산소야. 자, 무기염류를 구성한다. 무기염류에 해당하는 애들이요. 말하자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태웠는데 뼈가루가 남는다 그렇지. 거기에 실제로 뼈만 남은 건 뼈가루만 남는 건 아니거든요. 안 타는 물질들은 다 남게 되는데요. 그 안에 포함된 게 칼슘, 누구요? 철분, 누가 됩니까? 마그네슘, 네, 금속입니다. 인간의 몸에도 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염류가 이거에 해당하고요. 핵산에 해당하는 원소,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러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 탄소, 수소 누가 됩니까? 산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누굴 볼 수가 있냐면 물과 무기염류, 금속 안 타죠. 물 안 타죠. 네, 물과 무기염류는 내 몸에서 뭐하지 않는 물질, 타지 않는 무기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무엇 합니까?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얘네들이 타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네들이 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물이다? 무기물. 내 몸에 누구의 근원이다?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소가 없이는 얘네들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나 산소가 들어간 것들이 내 몸을 이루고 있네요. 그러면 요 단원에 입성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무슨 화합물? 탄소 누구로 들어갑니까? 화합물로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하나 정리해 주자면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비예요. 물질의 질량비는 물단지 무핵탄이야. 한 번만 따라해봐. 뭐라고? 물단지 무핵탄. 이렇게 돼.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문제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누구요? 원소의 무슨 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질량비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제일 많은 게 누구요? 산소.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탄소.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수소. 그래서 누구를 물어봤는지, 물질을 물어봤는지, 원소를 물어봤는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볼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인 등의 다양한 원소가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탄소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거? 탄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탄소는 몇 주기 원소입니까? 주기율표에서 2주기. 몇 주기입니까? 14주기예요. 여기서도 화학결합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껍질 전자가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결합선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4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 탄소는요.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애예요. 탄소의 무슨 성?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합의 다양성이에요. 첫 번째는 결합선의 다양성으로 들어갈 건데요. 탄소 원자 몇 개요? 2개가 모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화합물에 뭐가 있냐면 탄소 원자 사이에 무슨 결합을 해요? 단일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주변에 결합선이 총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4개. 지금부터 그리는 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서 붙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서 붙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화합물이 만들어져. 그치? 그 다음에 휴지 줄까? 필요하면 써. 자, 그런데 탄소 원자 사이에 무슨 결합을 할 수 있어? 이중 결합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탄소 주변에 결합선 4개여야 된다 그랬지?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모양이 형성돼요. 됐을까요? 자, 탄소 원자 사이에 결합선 몇 개일 수도 있어요? 3개일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탄소 원자가 2개지만요. 얘네들은 모두 다 같은 성격이에요? 다른 성격이에요? 다른 성격이 됩니다. 다른 물질이에요. 얘네들은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선의 개수를 다양히 함으로써 다양한 성질로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 누구요? 모양의 다양성이 있어요. 자, 모양의 다양성 잘 보세요. 탄소 원자 몇 개가 4개가 이런 식으로 5개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어요.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배열이 됐네요. 이때 길게 연결된 사슬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형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탄소 원자가 여기 안 붙고 여기 튀어나와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원자가 이렇게 해서 4개가 결합선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탄소가 여기 가서 붙어요. 요걸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가지형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형? 가지형. 탄소가 5개죠. 얘도 5개죠. 그런데 무엇합니까? 다른 물질이니까.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있냐면 탄소 원자 몇 개가 5개가 이런 식으로 무엇하게 됩니까? 네, 모양을 무엇할 때요? 형성할 때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얘기해요? 고리형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형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리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에 따라 또 탄소가 똑같이 5개인데 전혀 다른 물질이 됩니다. 이 자식 팔방미인 같은 애야. 너네 산소 있죠? 산소는 어떻게 돼요?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래서 홀전자가 2개라서 결합선 몇 개를 만들어요? 2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소라는 애는 단일 결합 2개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결합이더라? 이중 결합 하나를 하거나. 그러니까 몇 개밖에 못해 얘들아? 2가지 경우의 수밖에 결합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구는요? 탄소는요 굉장히 다양한 결합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네요. 그래서 얘가 원소계 팔방미인 같은 애여서 야 이물질 뭐냐? 걔 탄소화물이야. 이물질 뭐야? 걔도 탄소화물이야.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다양한 성질로 등장할 수 있는 게 무슨 화합물이다? 탄소화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끼 중 반드시 먹는 누구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단백질. 이런 거 안에는 반드시 저런 탄수화물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생명체 누구요? 얘가 생명체 무슨 물질? 구성 누구요? 물질과 누구 들어갑니까? 단위체, 기본 단위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선생님 오늘 사실 빵을 되게 많이 먹고 나왔거든요. 먹으면서도 내 몸에 죄책감이 들어요. 왜? 너무 큰 덩어리에 누구를요? 내 몸에 소화시키기 힘든 분자를 내 몸에 넣어주는 것 같아서 이거를 분해시키려면 몸이 꽤나 힘들겠죠. 그치? 몸에 독소가 쌓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들을 구성하는 가장 누구예요, 얘들아? 심플한 단위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독소가 만들어진 비율도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단위체에 대해서 알아둘 건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하루 3끼 중 제일 많이 먹는 누가 있습니까? 탄수화물이 있어요? 없어요? 탄수화물이 있죠. 그렇지? 자, 이 탄수화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게 누가 있을 거냐면 지질을 알려줄 거예요. 누구를 알려줘? 지질.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알려줄 거냐면 단백질. 너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탄단지라고 외우더라. 내가 애들을 탄지단으로 외우게 해. 자, 일단 얘네 셋은 공통점이 누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핵산을 에너지원으로 쓰지는 않아요. DNA나 RNA를. 그 다음에 H2O는 더 분해할 게 없어요. 그냥 물 분자 그대로야. 그치? 무기염류도 마찬가지고. 얘가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야? 얘가 4킬로칼로리야. 얘가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야? 9킬로칼로리야. 얘가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야? 4킬로칼로리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 어떤 원소로 돼 있어? 탄소, 수소, 산소. 지질도 탄소, 수소 누구야? 산소. 단백질이 탄소, 수소, 산소 이겁니까? 질소. 그래서 선생님이 중등부에서 얘네들 외우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탄지단은 촌이라고 외우라고 해요. 탄지단은 초초촌. 그러면 고등부 와서도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나만의 어떤 암기 방법을 좀 배열하는 과정도 있어야 머릿속에서 안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탄수화물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친구 뭐라고요? 우리 몸에서 주요 누구라고 쓰여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래서 얘는 하루 3끼 중 제일 많이 먹지만 체내 구성비가 가장 높아 낮아 얘들아. 그렇지. 가장 무엇하다? 작다. 그치? 가장 작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게 탄수화물에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탄수화물에 종류로 들어갈 거예요.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동그랗게 생긴 누구라는 입자, 그냥 동그랗게 그리는 거야. 누구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당이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누구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당. 그러니까 당이 기본 단위체야. 그런데 그 당이 여러 종류라서 이제 문제인 건데 얘를 3가지로 분류할 거야. 당이 하나짜리, 당이 2개가 붙어있는 애, 당이 몇 개가 붙어있는 애, 여러 개가 붙어있는 애로 나눌 거야. 당이 하나인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당이 하나가 붙어있는 애 뭐라고 할까요? 단당류. 2개가 붙어있는 애 뭐 당류? 이당류. 여러 개가 붙어있어 여기서 다당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단당류 중 뭐만 알아두면 될까요? 상식적으로 포도당만 알아두시면 돼요. 단당류 중 누구만 알아두시면 돼요? 포도당만 알아두세요. 자, 이당류에 누구만 알아두세요? 일단 엿당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다당류에 누가 있습니까? 녹말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녹말. 그치? 자, 어느 학교 시험 문제 어떤 학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산물의 저장 형태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많이 들려왔어요. 애들의 특징이 광합성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누구야 얘들아? 포도당이지. 그치? 근데 이 식물이 광합성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의 저장 형태를 쓰라고 했어. 저장은 녹말로 저장을 해. 포도당을 만들어서 모아서 얘네들을 묶어서 누구로 저장해? 녹말로 저장해.
그래서 우리가 녹말을 먹으면 누구를 분해해? 엿당. 엿당을 분해하면 누구요? 포도당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요렇게 해서 이제 쟤네들 당의 종류를 알았어. 그 중에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단당류인 누구를 외워두셔야 돼요? 포도당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근데 포도당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과일이 누구예요? 포도, 과일 애들 포도당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배고플 때 쟤네들을 먹으면 소화시킬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로 들어갑니다. 자, 지질에 선생님이 무엇을 공부하라고 했냐면 지질은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얘는 누구와 누구로 나눠지냐? 일단 아까 얘기했던 무슨 지방?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과 무슨 지질? 인지질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중성지방과 인지질. 그런데 이 지질의 기본 단위체 자체가 어떤 애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그릴 거야 앞으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모노 무슨 세리드? 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긴 짝대기로 이렇게 그려. 긴 짝대기로 그려. 이렇게. 이 짝대기가 사실 뭐야? 아까 선생님이 그려놓은 누구야 얘들아? 탄소 무슨형 얘들아? 사슬형의 화합물 있죠. 요게 바로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여기 봐 길PD.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죠? 한 줄로. 저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산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지방산. 그치? 탄소가 길게 사슬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저렇게 지방산을 긴 짝대기로 표시해요. 중성지방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노글리세리드에 누가 붙었어요?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옆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인지질이 모노글리세리드에 누가 붙어 있어요, 얘들아? 지방산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지질의 기본 단위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지질의 기본 단위체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로 들어갑니다. 자, 단백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의 기본 무슨 체가 단위체 들어봤지. 누구야? 아는 애들도 있던데 기본 단위체 누굽니까? 그렇지, 아미노산이야. 그런데 단백질의 엄청 큰 특징이 중학교 때부터 했어. 아미노산이 자연계에 몇 종이나 있다고? 20여 종이나 있단 말을 엄청 많이 했어. 자, 우리 몸의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이요 내 몸에 누구와 누구를 만들어요? 효소와 호르몬과 항체를 만들어요. 효소와 누구와 호르몬과 누구를 만든다고? 항체를 만들어내요. 야, 효소 없으면 호르몬 없으면 항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치? 면역 기능 담당하고요. 호르몬 중 하나만 이상하게 나와도 선생님 인슐린 안 나오면 여기서 쓰러져요. 맞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효소 안 나오면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무조건 구토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무슨 기능을?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사실 거의 단백질이 주관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누구를 구성합니까? 몸을 구성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몸을 구성합니다. 자, 누구 구성해요? 머리카락, 그치? 그 다음에 누구도 구성합니까? 세포막도 구성해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누구요? 뼈, 손발톱 이런 거 다 누가 구성합니까? 단백질이 구성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에너지를 내요, 안 내요? 에너지를 냅니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누구요? 단위체를 여러분들이 무엇에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핵산은 따로 배울 거라서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 누구로 들어갈 거야? 말 그대로 누구로 들어갈 거야? 단백질로 들어갈 거야. 누구로 들어갈 거야? 단백질. 그치? 자,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 누구였어? 이상하게 단백질의 누구요? 단위체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아미노산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연계에 몇 종이 있다고요? 20여 종이 있습니다. 자, 이 단백질을 가지고 효소, 호르몬, 항체를 만들 거예요. 근데 효소의 생김새, 호르몬의 생김새, 항체의 생김새 모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는 아미노산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많을수록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침에 밥이랑 계란 후라이를 줬어. 근데 점심에는 밥이랑 닭가슴살을 주는 거야. 저녁에는 밥이랑 누굴 줘? 돼지고기를 주는 거야. 셋 다 단백질이야.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줬어? 다양한 아미노산을 넣어줘야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해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맞아? 틀려? 맞아.
그래서 한 종류만 편중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누구요? 아미노산에 누구로 들어갈 겁니까? 구조로 들어갈 거야. 아미노산에 누구로 들어갈 거야? 기본 구조. 오늘 아미노산을 선생님이 3번 그릴 거예요. 3번 그리는 동안 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들어갈 텐데, 자, 기본적으로 얘를 그릴 때, 이걸 그리라는 중간식만 해도 틀린 애들 되게 많아. 탄소함물이야. 무슨 골격이야?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결합선이 몇 개로다가 4군데로 나가. 그 다음에 어지간하면 탄소 주변에 누가 가서 붙어요, 얘들아? 수소가 가서 붙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누가 가서 붙냐면 꼭 왼쪽으로 안 그려도 되지만 왼쪽에 NH2라는 물질이 붙어요. 이 NH2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NH2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자 오른쪽에는 COOH라는 애가 붙어요. 이 산소 주변에 원래 결합선 2개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원래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이 OH에서 이 결합선 빼고 일반적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됐나요? 원래 결합선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붙어요. COOH. 이게 또 탄소 한쪽에 붙어 있어. COOH.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르복시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카르복시기라고 얘기해요. 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칼복시기 뭐 이렇게도 배웠었어. 자, 그런데 얘네들 위아래 이제 누가 붙느냐? 이 밑에 그냥 수소가 일반화돼서 붙고요. 여기에 우리가 얼이라는 애가 붙는데요. 쟤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라고 불러? 겨사슬이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불러? 겨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저 겨사슬에 누가 붙는 거야? 다양한 원소가 붙는 거야. 여기에 황이 붙기도 하고 인이 붙기도 하고 또 탄소가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와서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몇 종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한쪽은 아미노기, 한쪽은 누구예요, 얘들아? 카르복시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아미노산의 구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요 밑에다가 좀 그릴 텐데요. 이 아미노산 가지고 우리 아미노산 한 개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들아. 선생님이 구슬을 가지고 귀걸이를 만든 거야. 그런데 구슬의 종류와 색깔이 많을수록 다양한 모양의 귀걸이를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많을수록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을 모아서 누구를 합성합니까? 아미노산을 모아서 누구를 합성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하게 되는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따라할까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결합? 무슨 결합? 펩타이드.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 그런데 어떻게 결합하는지 여기서 2번 또 아미노산을 그릴 거야. 뭐라고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결합선 몇 개? 4개. NH, 그렇지. 2. 그 다음에 H, 겨사슬, 얼. 맞죠? C, O, 누가 됩니까? H. 이렇게 붙어. 그런데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 탄소를 기본 결격으로 결합선 몇 개? 4개. 왼쪽에 뭐부터? N, H, 그렇지. 2. 맞죠? H, 겨사슬 뭐? 얼. 뭐부터요? C, O, 누구요? H. 이때 붙을 때 어떻게 붙냐? 양쪽에 이웃한 아미노산에 여기 OH와 여기는 H 있죠. 카복시기의 OH와 아미노기의 H가 만나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때 잘 보세요. 얘네들이 붙어서 빠져나가거든요. H가 2개, O가 하나야. 그럼 누가 빠져나가는 거야? H가 2개, O가 하나야. 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자식 누구야? H2. H2가 빠져나가. 그리고 어떻게 붙어요? 네, 여기 있는 결합선과 여기 있는 결합선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저걸 탈수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마 학교에서 언급하는 선생님들 있으실 거예요. 언급하시는 분들. 탈수축합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핑크색 결합선 있죠. 요게 바로 이름이 누가 됩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된다고? 펩타이드 결합. 자,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야. 그럼 무슨 펩타이드야? 모노펩타이드야. 좀 이따 들어와. 모노펩타이드야. 2개야. 그럼 무슨 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 3개야.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개야. 무슨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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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타이드 있지? 이 폴리펩타이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얘들아? 단백질이에요.
누구라고? 단백질. 여기까지만 우리 하고 자 핵산은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게 아미노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죠. 자 잘 보세요. DNA의 정보에 의해서 1번 아미노산이 와요. 그 다음에 3번 아미노산이 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아미노산이 왔어? 4번. 그러더니 이번엔 7번 아미노산이 와. 자 얘가 오는 동안 선생님이 이 선을 꺾었죠. 그치? 몇 번 아미노산이 몇 번째 올지는 DNA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얘네들의 배열 순서가 결정이 되고요. 물 분자가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오징어 구울 때 말려 안 말려? 그렇지. 수분이 날아가면서 말리는 것처럼 얘네들도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얘네들의 구조가 계속해서 무엇합니까? 꺾입니다. 꺾여요. 요렇게. 그래서 앞뒤 양옆으로 막 아미노산이 튀어나와요. 이것을 누구요 얘들아? 야, 단백질 특유의 무슨 구조라고 얘기합니까? 입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특유의 무슨 구조라고 얘기해요? 입체 구조. 저 특유의 입체 구조에 의해서 단백질에 누가 결정이 돼요? 기능이 결정이 돼요. 단백질에 누가 결정이 돼요? 기능이 결정해요. 그래서 효소, 호르몬, 항체 모두 다 다른 누구요? 입체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누구요? 단백질의 누구? 종류의 누구요?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느냐. 종류의 다양성이 결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의 DNA가 얘가 몇 번째 올지 결정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의 다양성은 아미노산의 누구요? 종류 그 다음에 누구? 개수 그 다음에 무슨 순서? 배열 누구? 순서에 따라 무엇합니까? 단백질에 누가 결정됩니까? 단백질에 누가 달라진다? 기능이 무엇하다?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데요. DNA가 잘못돼서 잘못된 정보를 준다. 그럼 그때부터 이 단백질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 호르몬의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단백질의 종류를 한번 훑어볼까요? 자, 단백질의 종류를 우린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누가 있어요? 콜라젠이라고도 하고 콜라겐이라고도 해. 얘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누구요? 헤모 누구요? 글로빈.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근육에 있는 단백질 누가 됩니까? 마이오 누구라고 합니까? 글로빈. 아 글로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케라틴 이런 것들 누가 됩니까? 단백질이 돼요. 그래서 실제 샴푸 같은 데 광고를 보면 뒤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얘들아? 그 뒤에 케라틴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케라틴이 머리카락에 들어가는 단백질이야. 피부 밑에 쌓여야 되는 게 누구야? 콜라겐이죠. 근데 어떤 학생이 콜라겐을 뭘로 착각해서 지방으로 지질로 착각을 해서 틀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가 누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얘들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체 구성 물질에서 단백질까지를 조금 정리할게요. 됐을까요? 자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갑니까? 핵 속의 산성물질 누구로 들어갑니까? 핵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핵산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핵 속의 산성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핵산이란 자 무엇합니까? 우리 핵 속에 무슨 물질이다? 핵 속에 있는 무슨 물질이다? 유전 물질이다. 맞나요? 그치? 자 혹시 핸드폰 전화 오는 건 아니죠? 자, 핵 속에 있는 무슨 물질이에요? 유전 물질.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유전 물질의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두 부류로 분류를 해야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치?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핵산을 배우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넣어줘야 될 거. 자, 이제 우리가 그 내신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때문인데요. 이런 게 있었어.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세포의 누구 안에 핵 안에 유전 물질이 누가 들어있다라고 배웠는지 기억합니까? 염, 색, 뭐가 있다라고 배워서 사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쟤네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자기네끼리 뭉쳐있는 누구의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까 얘들아? 염색 누구요? 체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요렇게 염색 체의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염색체 두 가닥이지만 이게 염색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맞죠? 근데 왜 두 가닥이에요? 이 두 가닥은 서로 양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무슨 분체에 해당하죠, 얘들아? 염색 누구에 해당하죠? 분체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양쪽은 완벽히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자, 실제로 무엇하게 됩니까? 여기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염색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풀러봤더니 염색사야. 그런데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염색사가 어떻게 돼 있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8개를 무엇하게 됩니까? 2바퀴 반을 감아줘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8개를 2바퀴 반을 무엇합니까? 감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무슨 나선 구조에다가 이중 나선 구조로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염색 분체를 풀러봤더니 중간에 누가 나온다고요? 여기는 실가닥 뭐라고 해야 되더라? 염색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명칭이 있어요. 요게 누가 됩니까? 뉴클레오 누가 됩니까? 소음이 됩니다. 누가 된다고요? 뉴클레오 누가 된다고? 소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용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진도 나가고 알려줄 텐데요. 그리고 봤더니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두 가닥에 누가 있어요? 유전 정보를 실어놓은 물질이 있죠. 요게 누가 됩니까? D, N 누가 됩니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인 누구요? DNA만 일단 본 건데요. 그 안에 있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우리 보시면 염색 분체 아까 정보가 같다 그랬죠? 여기에 A라는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 똑같은 무슨 정보가 있어야 돼요? A라는 정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핵 속의 유전 물질 어떤 형태로 들어있느냐. 자,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에 누구요? 기본 단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뉴클레오 누가 있습니까? 뉴클레오 누구요? 타이드라는 애가 들어있죠. 자, 누가 됩니까? 핵산의 무슨 단위예요? 기본 단위입니다. 무슨 타이드?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냐? 얘는요, 누군가의 기본 유전 물질에 기본 무슨 체가 된다고요? 기본 무슨 체? 단위체라고 하기에는 다소 덩어리가 큽니다. 그동안 우리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누구라고 배웠지? 포도당 맞죠? 자, 지질의 기본 단위체 누가 있었어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누구였죠? 아미노산 이런 게 있었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있습니까? 인산, 당, 그 다음에 누구라는 물질이 있어요? 염기라는 세 개의 누가요? 분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누구라고요? 인산,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당,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염기, 그치?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붙었어요? 1대 몇으로 1로 붙어 있는 게 누굽니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요거가 하나의 누굽니까? 네, 단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걸로 우리는 누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정보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걸로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볼게요. 자, 인산당 염기가 1대1로 결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보를 만들려면 우리가 뭔가의 정보를 만들려면 다양한 언어가 필요한 거 맞죠? 심지어 나는 누구랑 우리 김 PD랑 소통할 거야. 길 PD랑 무엇하게 모르게 얘랑 소통할 거야. 그러면 사실 심지어 다른 언어를 써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 마저 들려? 맞지. 얘랑 뭐 불어로 한다든지 둘 다 뭐 소통이 안 되겠지만 자,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정보를 만들 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이제 언어 같은 걸 만들어 갈 건데요. 선생님이 이런 언어를 썼어. 우리 알파벳에서 APPLE를 썼어. 그럼 니네는 잠정적으로 이게 누구라는 걸 알아? 사과라는 걸 알죠. 그런데 APLPE 이렇게 썼어. 이건 사과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정보가 됩니다. 알파벳을 나열해서 단어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정보가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 할 겁니까? 뉴클레오타이드로 누구를 만들어낼 때, 정보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염기의 종류가 무엇합니까? 여러 개예요.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염기의 정보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누가 있습니까? 타이민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한 번만 더 뭐라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요런 네 종류의 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친숙하게 봤던 누구요?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의 종류고요. 우리는 핵산 중에 RNA라는 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RNA라는 애는 어떻게 됩니까?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누구요? 유라실의 누구요? 염기 네 종류를 갖습니다. 그래서 DNA와 누구요?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의 종류가 달라요. 그럼 쟤네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열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 갈 것이냐. 자, 무엇 할 거냐면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 가지고는 정보를 만들지 못해요. 여러 개가 나열돼야지 염기가 배열되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정보가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 앞서 단백질을 만들 때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가지고는 단백질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그랬어.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여야 돼? 여러 개여야 돼? 여러 개. 그걸 무슨 펩타이드라고 얘기했었지?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했었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모여요. 그래서 폴리 누가 됩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 누구요? 타이드라고 얘기해서 얘네들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무엇합니까? 나열이 되고 결합을 하게 되죠. 폴리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볼게요. 인산,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당,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염기. 또 누가 있습니까? 인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당, 그 다음에 누구요? 염기. 또 누가 있습니까? 인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당, 그 다음에 누구요? 염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일렬로 무엇이 되는 거야? 얘들아? 나열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결합해서 붙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인산당 염기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와 연결되는 요 결합선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무슨 결합이냐? 선생님이 화학의 기초를 첫 시간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끊임없이 결합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에서. 자, 무엇입니까? 얘가 바로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입니다. 얘가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에요. 얘가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 결합. 그래서 비금속인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 공유 결합으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염기가 배열될 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아데닌, 그 다음에 여기 사이토신, 여기 사이토신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 여기에 3개의 연속된 누가요? 염기 있죠. 이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한 개의 무슨 정보를 결정합니까? 얘들아? 유전 정보를 무엇합니까? 결정을 합니다. 한 개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그랬지 내가 저게 한 개의 유전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개의 유전 정보지 유전자가 아니야. 그럼 유전자와 유전 정보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3개의 연속된 염기가요. 몇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냐? 한 개의 누구를 지정합니까? 아미노산의 위치를 무엇합니까? 지정을 합니다. 우리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1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세 번째는 5번 아미노산이 와. 그 다음에 다시 2번 아미노산이 와. 어떤 아미노산이 몇 번째 올지에 대한 정보가 DNA에 들어있어요. 그쵸?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있는데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안에서도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한 개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이때 무엇합니까? 단 하나의 아미노산만 무엇하는 거야?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몇 개? 3개가 또 두 번째 걸 결정해. 그 다음에 나오는 3개가 또 누굴 결정해? 얘들아? 세 번째 걸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가 완성되려면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한 세트여야 돼? 여러 세트여야 돼? 여러 세트여야 돼. 그래서 이 단백질은 마지막에 7번 아미노산이 배열되면서 하나의 단백질이 무엇됐어? 얘들아? 완성이 됐어. 이럴 경우 단백질 몇 개가 완성됐어요? 단백질 몇 개가 완성됐어요? 한 개가 완성됐죠. 이때 여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유전자야. 그럼 얘가 3개 연속된 염기,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지. 연속된 염기. 그러면 염기 세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필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3개 연속된 염기가 몇 세트가 필요한 거야? 5개. 그래서 3개 연속된 염기 배열, 총 염기 배열이 몇 개? 얘들아? 15개가 필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해서 단백질 하나 완성했다. 그럼 그 15개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게 유전자야. 그러니까 얘 유전자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한 개의 유전 정보로서 한 개의 무슨 산을 지정한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인산당 염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당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갔는데요. 이 당이 누굴까요, 얘들아? 네, 단맛이 나는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오각형으로 그렸죠. 그치? 오각형으로 그렸고 탄소 원자가 5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당이 누구예요, 얘들아? 오탄당이에요. 얘가 누구라고? 오탄당이다. 자, 오탄당은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오탄당이 누굽니까? 라이보솜이라는 애예요. 누구라고요, 얘들아? 라이보솜이라는 애예요. 라이보스. 라이보스. 자, 누굽니까? 라이보스라는 누구예요, 얘들아? 당이에요. 그치? 그래서 인산당 염기에서 자, 우리 라이보스라는 오탄당이 기본적으로 무엇합니까?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산당 염기 이렇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요. 이 오탄당의 종류 중 라이보스 말고 DNA는 또 다른 라이보스, 약간 형태가 다른 라이보스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당은 몇 탄당 얘들아? 탄소가 5개 있는 몇 탄당? 5탄당. 라이보스라는 당이 동원이 돼요. 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배웠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데닌, 사이토신, 사이토신이 한 개의 유전 정보를 가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자외선만 받아도 어떤 일이 발생해? 이 위아래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아데닌과 사이토신의 자리가 바뀌면 사이토신 아데닌, 사이토신 되죠. 그러면 전혀 무슨 정보가 됩니까? 다른 정보가 돼요. 자, 맨 처음에 최초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하냐? 네,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한 가닥의 누구로 탄생한다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게 바로 누구였어요? 네, 이게 바로 누구였어요? RNA였어요. 누구였어요? RNA.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친구는 자외선만 받아도 이게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간단한 에너지 투입에 얘네들의 정보가 너무 많이 바뀌는 거야. 그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꾸 나와 같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다른 자식을 낳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 정보의 보존이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필요했어. 안정적인 얘네들의 배열이 필요했어. 그래서 몇 가닥으로 나열을 하게 됩니까, 얘들아? 2가닥으로 얘네들을 나열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누구의 탄생입니까? DNA의 누굽니까? 생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DNA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인산,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염기.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 또 무엇합니까? 인산, 그 다음에 누구요? 당,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염기. 또 누가 됩니까? 인산, 당, 누구요? 염기.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있는 배열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 얘네들 반대편에 또 누가 됩니까?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안정성을 찾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인산, 당, 누가 됩니까? 염기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아들 키우다가 애가 유치원에 5살에 들어갔는데 첫 소풍을 받는 거야.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몸이 가볍고 막 계속 천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녀서 소풍 갔다가 내 아이만 잊어버릴까봐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한 반이 28명이야. 어머, 저 선생님 몇 분 안 되는데 쟤네들 어떻게 다 통제하지? 따라가면 안 되나? 내가 신청해서 나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유치원에서 어떻게 데려갔냐면 애를 자, 얘 짝꿍으로 얘를 준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화장실을 갈 때도 뭘 잡고 가야 돼? 손을 잡고 가야 돼. 모든 곳에 손을 잡고 가게끔 철저히 교육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손은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무엇하게 되는 거야? 둘이 나중에 그러니까 14명만 모으면 결국 손잡고 오니까 28명이 되는 거 맞아? 들려? 맞지? 그러니까 남자애는 남자애들끼리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니까 계속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다니는 거지. 그랬더니 잃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치, 잃어버리는 확률이 확 무엇해요? 줄어드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데닌은요 언제나 자기 짝꿍으로 누구만 주장합니까? 타이민만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언제나 자기 짝꿍으로 누구만 지정해? 구아닌만 무엇합니까? 고집해요. 네, 사이토신은 누구만 고집해요? 구아닌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아데닌, 사이토신이 배열되어 있다. 반대편에 오는 짝꿍들은 타이민, 구아닌 누구요, 얘들아? 구아닌만 와야 된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네. 그래서 아데닌은 타이민은 누구를 잡아요? 아데닌을 잡죠. 그렇게 해서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애들이
얘가 좀 더 무엇하게 강력하게 무엇합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필 PD가 나랑 놀려고 해도 김 PD가 못 놀게 하는 거야. 자기랑 짝꿍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끊어줄 수도 있어. 그 손을 놓을 수도 있지만 어지간해선 우리는 꼭 짝꿍이기 때문에 서로 나 안 나? 안 놓는 거지.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소결합이라고 해.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 수소결합. 미안해. 수소결합을 사실 설명하고 싶은데 저걸 설명하려면 1시간의 시간이 더 필요해. 원리를 설명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다른 건 몰라도 수소결합은 좀 외워줘. 어지간하면 선생님이 안 외우게 하려고 원리를 설명할 텐데 수소결합,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에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누구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 요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합니까?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서는 2줄의 수소결합이 있고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에서 몇 줄의 수소결합이 있습니까? 3줄의 수소결합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서 서로 보수적으로 염기가 쌍을 이루려고 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상자, 보수적으로. 그래서 상보적 무슨 쌍? 얘들아 염기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상보적 무슨 쌍? 염기쌍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때 우리는 뭘 물어보냐면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얘가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지? 당과 누구요, 얘들아? 인산. 인산과 당. 어쨌든 여기에 지금 실선으로 표시해 놓은 요 결합들 있죠. 요 결합들 있죠. 이거 아까 선생님이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요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표기를 얘를 스몰 a라고 주고요. 이 수소결합을 스몰 b라고 줍니다. a와 b 중 누가 더 세게 이렇게 물어봐요. a와 b 중 누구요? 결합력의 크기 누가 더 크게? 나도 모르게 맨날 선생님이 수소결합이 굉장히 세다라고 했어. 굉장히 세다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b가 더 크다라고 체크해 본 거야. 아니요. a가 더 커요. a가 더 큽니다. 자, 보세요. 너네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야 무슨 결합도 가능한 거야? 수소결합도 가능한 거지. 근데 A가 끊어져 버리면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수소결합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원리론적으로는 먼저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A가 끊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A가 B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커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수소결합이 강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수소결합은 상보적 염기쌍 사이에 염기와 염기가 좀 더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누구 간의 힘이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 분자 간의 누구다. 인력 중 하나인데 꽤나 무엇하다? 강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하지만 무슨 결합이 훨씬 더 크다? 공유결합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염기가 바뀌지 않도록 수소결합을 하죠. 그런데 DNA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정보가 완벽하게 좀 더 무엇했으면 좋겠어? 보호가 됐으면 좋겠어. 자,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런데 애가 있어. 선생님이랑 선생님 남편이 있어. 우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 아이에게 바람이 안 갔으면 좋겠을 때 어떻게 하지? 선생님 남편과 선생님은 바깥쪽으로 애를 둘러싸는 거 마저 들려? 둘러싸지. 애가 바람을 안 쏘이게. 맞죠? 이것처럼 염기쌍을 보호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인산과 당 있죠. 인산과 당 있지. 얘를 무슨 형으로 돌리는 거야? 나선형으로 돌리는 거야. 얘를 일직선으로 하지. 그럼 가운데 쪽으로 자외선이 들어가 안 들어가? 주변 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무슨 선을 어떻게 돌리면 나선형으로 인산과 누구를요? 당을 돌려버리면 안쪽으로 누가 배열됩니까? 염기가 완벽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퍼펙트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염기 배열을 안쪽으로 넣어서 보호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네, 인산과 당 있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요? 인산당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골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골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저 인산과 당 이렇게 바뀌면 선생님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똑같은 인산이잖아요. 똑같은 당이잖아요. 바뀌어도 돼요? 안 돼요? 바뀌어도 됩니다. 위아래 인산 당은. 위아래 염기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산과 당을 골격으로 해서 우리 DNA의 특징. 자, 얘네들의 누구를 위해서? 정보 누구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무엇합니까? 상보적 염기쌍도 있지만 정보 보호를 위해서 얘는 무슨 형의? 나선형의 구조를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나선형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요, 당도요,
자, 우리 아까 말했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RNA의 시작인 요 한 가닥짜리에 있는 당이 누구라고 그랬죠? 라이보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당은 다른 당이에요. 자, 무엇합니까? 저 당에 사실 탄소와 산소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저 당에 누구와 누가 많이 붙어 있어요? 탄소와 산소. 그런데 지나가면 선생님들이 한 번씩 얘기했을지도 몰라. 중심에 누가 있어? 산소가 있어요, 여기에. 탄소가 있는 게 아니야. 산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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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탄소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HOH, OH,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근데 여기에 쭉 이렇게 해서 H와 OH가 많이 붙어 있어요. 누가요? 라이보스에. 그런데 DNA에 사용되는 이 라이보스는 여기 있는 산소 하나가 뭐예요? 빠져요. 여기 있는 산소 하나가 뭐예요? 빠져요. 산소의 이름이 뭐냐? 원소기호 말고 이름이 옥시젠이야. 뭐라고 얘들아? 옥시젠. 그래서 산소가 결핍됐어. 결핍됐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 D라는 용어를 써.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 산소가 빠진 라이보스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라이보스? DNA가 가지고 있는 누구요? 라이보스. 요거 누구다? 요거 누구다? 디옥시 누가 된다? 라이보스가 됩니다. 디옥시 누가 된다? 라이보스. 그치? 그래서 디옥시 라이보스 제가 누가 됩니까?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고요. 기본적으로 RNA는 누가 됩니까? 라이보스라는 당이 구성하고 있어요. 둘 다 오탄당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오탄당의 꼭지점마다 누가 있는 건 아니다. 탄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뉴클레오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지? 염색사가 이렇게 나왔어. 얘가 히스톤 단백질 8개를 2바퀴 몇을 감아줬다 그랬지? 반. 이것도 누구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정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가다가 히스톤 단백질을 뭐라고요? 2바퀴 반을 감아진다 그랬어.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뉴클레오 누구라고 해? 솜이라고 해.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솜은 다른 거야. 근데 시험 보다가 뉴클레오솜이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뉴클레오타이드를 뉴클레오솜이라고도 하는구나 라고 착각해서 저걸 맞았다고 체크하는 거야. 아니요. 뉴클레오솜과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들이 모두 어디 안에 있어요? 세포의 어디 안에 있어요? 핵 안에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세포의 핵 안에는 단백질이 없다라고 나왔어. 근데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 세포의 핵 안에는 DNA와 RNA만 있지 당연히 단백질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배운 내용이 아주 복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세포의 핵 안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핵 안에 DNA, RNA 말고도 누구도 있어야 된다? 단백질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누구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네, 세 번째 누구요? RNA와 그 다음에 누구요? DNA를 무엇 해볼 거예요? 비교해 볼 거예요. 자, RNA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RNA는 사실 세포의 핵 안과 세포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무엇합니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친구의 구조적 특징, 구조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누굽니까? 단일 무슨 구조예요? 가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단일 무슨 구조? 가닥 구조. 그런데 DNA는 무슨 구조를 갖죠? 이중 무슨 구조? 나선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DNA는 사실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DNA는 세포의 핵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 얘는 유전 누구를요? 정보를 무엇하죠? 저장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RNA는 핵과 세포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전 정보를 무엇합니까? 유전 정보를 무엇하죠?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요? 당도 다르죠. 누굴 가지고 있어요? 라이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DNA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라고요? 디옥시 누구요? 라이보스를 가지고 있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요? 염기의 차이가 있죠. 염기 누가 있습니까?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누가 있죠? 유라신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염기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누가 있습니까?
타이밍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DNA와 누구를요? RNA를 구별해 볼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쨌든 3개의 연속된 염기가 몇 개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고 그랬지? 1개의 유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최소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 정보의 개수 이런 게 이제 수학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언어적으로 낚이지 말아야 될 걸 좀 구별을 해줄 건데요.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 인산, 당, 염기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뉴클레오타이드죠. 시험지 뭐라고 나와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뉴클레오 누구요? 타이드의 그리고 종류. 자, 아미노산이 몇 종류 있었어? 아미노산이 몇 종류 있었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20여 종 있었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돼요? 인산당 아데닌, 인산당 사이토신, 인산당 구아닌, 인산당 유라실. 그러면 일단 몇 개야? 네 가지지. 그런데 몇 가지에 되게 많이 체크해 오냐면 애들이 답을 5가지에 되게 많이 체크해요. 인산당,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실, 타이민까지 해서 5개를 체크해 오는 거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당이 달라요. 인산 라이보스 아데닌, 인산 라이보스 사이토신, 인산 라이보스 구아닌, 인산 라이보스 누구야? 유라실이지. 그러면 인산 디옥시라이보스 아데닌 이건 또 다른 종류야. 그러니까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이야 일단? 8종이죠. 맞아요? 여기서 4종, 여기서 4종 나오지. 왜요? 둘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인산 라이보스랑 인산 디옥시라이보스는 다른 거예요 이미. 맞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이 됩니까? 8종이 돼요. 됐을까요? 자, 또 하나. 3개의 연속된 염기가 몇 개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그랬죠? 1개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3개의 연속된 염기가 1개의 유전 정보냐? 그럼 너네 생각해봐. 염기 하나 가지고 정보가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염기의 종류는 몇 종 있어? 4종류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4종류지. 그러면 여기에 4종류의 염기가 들어가면 정보는 몇 개밖에 못 만들어? 4개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연속된 염기 몇 개? 2개가 정보를 만들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지.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16가지 나오지. 그럼 정보 16개밖에 안 되는 거야. 야, 정보 16개로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그 많은 유전자를 결정을 할 거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3개의 연속된 염기 한번 해봐. 요것만 해도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몇 개? 4개. 몇 가지가 맞죠? 그렇지. 이것만 해도 64가지야. 저 64가지를 어떤 조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무엇하게 됩니까?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왜 최소 64가지여야 하느냐라는 거야. 우리의 모든 정보는 누가 발현시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단원이 단백질과 핵산이죠. 우리의 모든 형질은 단백질이 발현시키는 거야. 선생님 몸에서 유전 정보에 의해서 누굴 만들어? 인슐린을 만들어. 그런데 내 유전 정보가 잘못돼서 이상한 인슐린이 만들어졌어. 그럼 나는 혈당 조절이 돼? 안 돼? 안 되지. 인슐린은 누구야? 단백질이야. 내 몸의 모든 실무적인 일은 누가 한다라는 거야? 단백질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야? 아미노산이 몇 종류야? 20여 종이지. 야, 그런데 정보가 16개밖에 없으면 어떡하냐?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20여 종 이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16개밖에 못 만들면 아미노산 몇 개밖에 지정을 하지 못하는 거야. 16종밖에 못 써먹는 거야. 그럼 이후로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못 써먹는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최소 유전 정보는 몇 가지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64가지가 되면 20여 종 이상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와, 굉장히 똑똑한 거야. 생명체는. 맞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요 연속된 염기의 배열이 달라지면 모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64가지죠. 이 중에 어떤 애는요 염기 배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알겠죠? 요런 것들까지만 좀 알아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여러분들 마무리한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은 끝낼게요.